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발목 힘줄을 지키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힘줄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국립국어원이라는 그 사이트의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두 번째 아킬레스건은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신체 부위의 이름인데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할 때 아킬레스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라는 것은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킬레스라는 이런 인물을 묘사하면서 나타난 글인데요. 이 아킬레스는 이 테티스라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라는 분의 이제 아들입니다. 이 테티스가 이 아들을 강한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 이 스팀스 강이라는 강물에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발목 뒤꿈치를 잡고 담궜다가 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킬레스는 굉장히 강한 전사가 되는데 그때 물에 담그지 못했던 그 뒤꿈치 부분만 유일하게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트로이 전쟁 때 이 화살에 뒤꿈치를 맞아서 결국 전사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킬레스입니다. 이 아킬레스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이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현재 시점으로 한번 와보면요. 제 외래를 방문하신 50대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운동도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등산도 즐겨 하시고 테니스도 즐겨 하시고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뒤꿈치 쪽, 아킬레스건 쪽에 이제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시고 아킬레스 건염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주사도 맞으셨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으시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좀 있으면 활동 조절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운동하고 하시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에 이르게 돼서 걷기도 힘들어지고 뛰기도 힘들어져서 병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아니어도 파열까지 이르는군요.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좀 부족하면 그다음에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걸어 다니고 운동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아킬레스건이 신체의 어떤 부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킬레스 건에서 건이라고 하는 것은 힘줄을 이야기합니다. 인대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정적인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힘줄은 좀 다른 건데요. 힘줄은 근육이 뼈에 붙을 때 이 붙는 가늘게 바뀌는 부위가 바로 이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이 볼륨,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뼈에 가서 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육이 뼈에 붙을 때는 반드시 얇고 질긴 조직으로 바뀌면서 붙게 되는데 그 부위가 바로 이 힘줄이 되고 그걸 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종아리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우리 씨름 선수 예전에 이만기 선수 생각하시면 뒤에 종아리가 이 근육이 굉장히 크죠. 그게 바로 이 비복근입니다.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부위.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비복근은 안쪽과 바깥쪽 두 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내측 비복근과 외측 비복근이 있고 이 비복근이 그 굉장히 툭 튀어나와 있는 근육이고요. 알생겼다고 할 때 바로 그 근육이 비복근입니다. 그 안쪽에 이 가자미, 물고기 가자미처럼 납작하게 생긴 이 가자미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가 이 근육이 합쳐져서 쭉 내려오면서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죠, 그렇죠? 흰색으로 바뀐 부분이 바로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왜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이렇게 강하고 이 손상에 되면 치명적인 거로 묘사가 됐을까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수렵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물도 잡고 또 무서운 물체에 이제 도망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 발목 골절이 생기거나 인대가 다치거나 그러면 아프긴 해도 뛸 수도 있어요, 참고. 근데 만약에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면 이 발을 땅을 차는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뛸 수가 없습니다. 디디고 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는 특히 아킬레스건이 치명적이라고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아킬레스건이 역할을 하는데 보통 체중의 10배 가까이의 힘을 한 번에 씁니다. 점프해서 떨어질 때도 아킬레스건에 힘을 주면서 딱 버티게 되거든요. 아킬레스건이 힘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쳤을 때 매우 치명적인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꿈치에 만져지는 데가 아킬레스라는 거죠. 진단을 얘기할 때 이제 아킬레스 건염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아킬레스건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진단을 붙느냐? 첫 번째로는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아킬레스 건염이실 텐데 이 아킬레스 건이 왼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모양에 비해서 오른쪽은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면 아킬레스 건이 두꺼워지기도 하고요. MRI를 찍어보면 색깔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건염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이렇게 건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외적인 요인은 많이 쓰는 겁니다. 과사용하는 것이죠. 뼈가 과사용이 되면 이 피로골절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킬레스 건 힘줄도 많이 쓰게 되면 건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쓰는 분들, 근데 운동선수라든가 이 발레리나 같은 분들, 직업적으로 아킬레스건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 아킬레스 건염이 잘 발생을 하고 평소에 운동을 즐기시는 아까 사례에 말씀드린 50대 남자분처럼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같은 이 뛰고 달리는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킬레스 건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요인 외에도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기저에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첫 번째는 발에 아치가 높은 요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뒤꿈치에 뼈가 좀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있는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자극이 잘 됩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 하중이 많이 실리면서 아킬레스건이 생길 수도 있고요. 뒤꿈치가 약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이런 변형이 있는 분들이 아킬레스 건염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아킬레스 건염이 잘 생기는데요. 당뇨나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도 통풍성 결절이 아킬레스건에 침착을 하면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모든 병과 연결이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아킬레스건의 진단 아까 여쭤보셨는데 아킬레스건 진단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 뼈에서 종아리로 연결되는 이런 부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증상은 그 부위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발목의 내측 부위나 안쪽 부위는 근육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에 비해서 아킬레스 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킬레스 건만 있고요. 족저근이라는 얇은 이 힘줄이 같이 있긴 하지만 역할이 굉장히 작고 그래서 발 뒤꿈치 저기 표시된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특히 운동하거나 뛰거나 달리거나 활동할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또 증상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눌렀는데 아픈 부위를 딱 눌렀을 때 그 통증이 생기면 아킬레스 건염을 가장 잘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가 제일 중요하고 통증이 언제 생기느냐, 주로 자거나 활동을 안 할 때 생기는 분들보다는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아킬레스 건염의 증상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만나서 내려오면서 힘줄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 통증이 아킬레스건 부위뿐만 아니라 그 위쪽, 이제 종아리 쪽이죠. 비복근이나 가자미근, 위쪽 종아리 쪽에도 땡기는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근육이 운동을 하거나 활동할 때 많이 잡아당겨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이런 아킬레스 건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킬레스 건염의 치료를 이제 하다 보면 먼저 이제 활동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또는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에 아까 사례 말씀드린 분처럼 운동을 조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아킬레스건이 파열에 이르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은요, 이 아킬레스건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군인들 족구하면서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치다가 이 앞에 떨어진 짧은 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평소에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뛰어가서 받으려고 하다가 무리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테니스 치다 근육 파열 생긴 적이 있는데 평소에 운동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배드민턴 이번에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도 무릎을 다쳤잖아요. 그렇죠. 역시 힘줄을 이제 갑자기 뛰는 동작을 하면서 힘줄을 손상을 입은 것이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운동하던 선수들도 다칠 그렇죠. 수 있네요. 많이 쓰던 분들이 또 추가적인 이 힘이 가해지면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그런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잖아요. 이렇게 이 파열된 그림을 제가 직접 그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를로가 파열이 되면 물론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열이 되면 이제 아킬레스건을 봉합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저렇게 실로 여러 겹을 꿰매서 이제 당겨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 이렇게 고무줄 같은 조직이라서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탁 말려가게 됩니다. 이동을 MRI를 찍어보면 파열이 돼 있는 부분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공간을 한 3, 4cm 공간을 두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실로 잡아 당겨가지고 봉합을 해주는 전혀 그런 걷지를 수술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전혀 걷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킬레스건은 파열이 돼도 별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파열이 됐는데 통증은 없는데 2, 3일이 지나면 통증 자체가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간혹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파열됐는지 모르고 아마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시는 분들 걷는 걸음걸이 동작이 거의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거의 땅을 찰 수가 없으니까 네. 거의 발을 목발처럼 이제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면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 그림만 봐도 내 다리가 아픈 것 같고 좀 섬뜩하네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중요한 건 예방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하면서도 간단한데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통증이 생기고 아킬레스건이 생기면 활동 조절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킬레스건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등산을 매일 하시던 분이 건염이 생기면 등산을 바로 끊지 않으시더라도 하루 하고 이틀 쉬고 하루 하고 이틀 쉰다든가 운동을 할 때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는 우리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야 될 습관이 바로 깔창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아, 깔창. 아까 구조적으로 뒤꿈치에 뼈가 많이 튀어나온 분들, 또 요족이 있는 분들은 아킬레스 건염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뒤꿈치를 받치는 깔창을 사용함으로써 이 아킬레스건에 가는 자극을 줄일 수가 있고 특히 이 실내에서도 깔창을 꼭 써서 이 활동할 때 이 하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의 이 깔창 이외에 중요한 것이 이제 운동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좀 줄이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또 운동을 하라고 하느냐. 약간의 이제 양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방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최 반장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최 반장님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또 계단과 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운동 활동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활동을 이제 줄이고 평소에 활동을 하기 전에 이런 아킬레스건 운동은 한번 앉아 보시죠.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은 수건으로 발끝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무릎을 쫙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무릎을 쫙 펴서 이 우리가 수상스키 타듯이 뒤로 쭉 지긋하게 이렇게 기대는 것이 중요하고요. 팔꿈치로 당기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로 쭉 제끼면 무릎을 펴고 제끼면 발목이 보통 20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보통 15초에서 20초 정도 이렇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올라가면 안 되고 내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바닥에 둔 그렇습니다. 상태.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많은데 이게 실내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 계단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벽을 보시고 이 운동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올라가서 뒤꿈치에 까치발 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까치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 버티는 힘을 주면서 강화 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까치발 드는 동작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비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까치발 드는 연습을 하면 이 비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고 앞에 말씀드린 굽힌 상태에서는 이 가자미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 사진처럼 한 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발로 하는 거는 처음 하긴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시죠. 이 최 반장이 워낙 운동을 잘 하셔가지고 약간 굽힌 상태에서 조심하세요. 쭉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는 쭉 뒤꿈치 한번 들어보세요. 쭉 들어올려. 한 발로 하실 땐 조심히 하세요. 내려오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발로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발로 같이 까치발 드는 연습을 먼저 하고 특히 계단에선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평소에 이제 미리미리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예방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킬레스건도 통증이 생기면 초기에 예방을 잘 하고 이 반복적인 손상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될런지 물어보시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킬레스 이 힘줄염을 치료할 때 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아킬레스 건염, 일단 건염은 만성적인 손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회복력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함으로써 체외 충격파는 일종의 급성 손상을 가해주는 것이고요. 급성 손상이 가해지면 조직이 새로 재생이 되는 능력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고 조직이 재생될 수 있는 시간을 며칠 주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알려주신 운동은 예방 운동이지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통증이 한데. 심할 때 하는 운동보다는 그 전에 하고 통증이 좀 조절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미리미리 아킬레스 건도 지켜야겠습니다. 지킬 게 많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